법정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열렸던 재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선고죠. 자, 이 재판 참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에 선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를 합니다. 변론 재개해놓고 딱히 변론을 다시 추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변론을 중단하고 종결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선고해 온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재판의 내용은 사실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고 큰 사건도 아니었지만 이 재판부나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이 뭔가 재판 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사건의 선고가 있었고요.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기도 하고 또 역시 법원 믿으면 안 돼 라는 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재판 관련 소식은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항상 현장 취재하고 있죠. 오늘도 강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원지법에 다녀오셨죠? 예, 오늘 수원지법에 다녀왔고요. 네. 오늘 현장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오늘 김혜경 여사 재판이 있었어요. 이제 선고 재판이죠. 선거법 관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니까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 점심이 기부 행위를 한 거다. 기부 행위 위반이다. 더군다나 이게 본 게임도 아니고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재판거리나 되나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윤석열이 우리 이준석하고 밥 먹은 거라든지 명태균이랑 밥 먹은 거 다 걸리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재판을 할 거리나 되나라는 얘기가 더 떠돌았었는데 결국 오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네요. 액수는 크진 않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우선 많은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셨고 네. 아마 한 3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 밖에 있으신 분들은 30명,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원래 방청객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좌석이 한 12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꽉꽉 들어찼습니다. 특히 기자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 40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재판 과정을 열심히 좀 지지할 것이지. 그러니까요. 재판 과정은 검찰이 전해주는 얘기만 받아 쓰고 막상 판결할 때만 몰려든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검찰이 원하는 의도대로 재판의 흐름이 가게 되는 거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하겠지만 여론의 흐름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에서 참 이렇게 언론의 직무유기가 또 재판을 또 이상하게 끌고 가지 않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예. 많이 왔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네, 유튜버들도 많이 왔겠네요. 유튜버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수원지법이 시끌벅적했군요. 시끌벅적했습니다. 예. 자, 오늘 판결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네. 직접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간접 증거는 인정됐다. 배소연 씨와 김혜경 여사는 공범관계다. 그리고 재판부가 벌금을 150만 원을 선고했다로
세 줄 요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여기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벌금 150만 원. 그렇죠. 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귀에 콱 꽂히는 것이 직접 증거가 없다. 그렇죠. 라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직접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 내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원래 이 직접 증거가 되는 사람이 공익제보자 조 씨랍니다. 네. 이 조명현 씨. 네, 조명현 씨. 이 사람이 직접 증거인데 이 사람이 쭉 진술한 것들이 요지가 필요하대요. 그 근거들이. 근데 그러한 요건들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 조 씨의 진술은 그 증거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조명현 씨 진술이 거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렇죠. 조명현 씨의 뭐 진술이라든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예,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법정 밖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조명현 씨의 주장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미루어 짐작한 걸 가지고 유죄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다른 뭐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뭐 간접적인 증거라도 쭉 있고 하면은 뭐 얘기가 또 다른데 사실 다른 간접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조명현 씨 그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 유죄 판결을 내렸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기소가 왜 됐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기소가 된 거는 사실은 그 10만 4천 원 상당의 그 결제를 한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기소가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돈을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김혜경 여사가 지시를 해서 돈을 쓴 건지 아닌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실제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이와 관련된 증거는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없으나 유죄를 그 벌금형을 때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번 재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의도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원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그리고 광화문 식당, 광화문 식당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쭉 봤었을 때 이 배소연 씨가 계속 결제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김혜경 여사와 지속적으로 길게 통화한 내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이 10만 4천 원도 이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황상 이때도 김혜경 여사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혜경이 했다가 아니라 이때도 이랬고 저때도 이랬으니까 요번에도 김혜경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는 그 비서였던 배 씨. 그렇죠. 예, 배 씨가 잘못한 건데 이 배 씨의 범행에 김혜경 씨가 동조했거나 묵인했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묵인했기 때문에 유죄다. 근데 묵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직접 증거는 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 재판이 뭐 이래 이거. 근데 실제로 배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김혜경 여사 모른다고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겠지. 어떻게 다 일일이 그렇죠. 다 기억을 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걸 몰라. 이 정도는 다 알지. 그러니까 유죄야.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글쎄 그럴싸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형사법 원칙하고는 크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 내린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어쩌다가 이렇게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뭐 지금 무기징역이야.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이거 벌금형 때리는 것 자체가 진짜 갸우뚱거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면 이 살인 사건에 대해 비유를 해요. 살인 사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와 CCTV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접 증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김혜경 여사. 간접 증거의 법리를 떠들어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벌금형이라든지 뭔가 유죄를 때리겠다는 걸 계속 암시를 했던 거죠. 때리기 전에. 근데 물론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뭐 유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인 사건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이 확인이 돼야지 살인 사건이 되는데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 사건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흘린 피해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또는 뭐 당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망을 했다는 건 분명하구나. 특히 이제 그 피해 양이 한 2리터 이상, 한 3, 4리터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 피가 빠져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연락이 끊길 때까지 뭐 가해자, 범인과 함께 있었고, 뭐 이런 점들을 그다음에 그 범인이 뭐 흉기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뭐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람은 사망했으며 사망을 했다면 범인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는 경우, 아무리 간접 증거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 그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간접 증거뿐인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되는데, 판사도 지금 자기가 한 판결이 뭔가 좀 시원치 않다라는 걸 뭐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네요. 저는 진짜 사실 속단하진 않았습니다. 뭐 방송에서 뭐 무죄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판사님 얘기 쭉 들어보고 오늘은 뭐 별 내용 없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벌금 150만 원이 나오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 검찰 눈치 본 수원지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봤습니다.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한다는 게 글쎄 살인 사건처럼 살인이나 사망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간접 사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흘린 피해 양만 봐도 죽었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과연 알았어? 이렇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아마 이거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은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른바 선거법 위반 소송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법카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법카 사건 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사실 공공유용 부분 또 있어요. 재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이 쪼개기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뭐냐면 국회의원 2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 액수는 총 10만 원 상당. 근데 총 10만 원인데 국회의원 부인 2명, 그다음에 비서 2명까지 포함해 총 4명이에요. 실제로는 한 2만 한 5천 원 정도의 가격인데 이거를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아니 이 정도를 문제 삼아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다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은 김건희는 이거 뭐 사형이잖아.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계속 김건희 23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똑같이 저는 여사라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근데 누구는 그 1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교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그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 줬다는 것도 이미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이 선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거 80몇 회씩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기껏해야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진짜 이게 검찰이 쪼잔한 거야. 이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사법적 처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일반 대중한테 한 게 아니고
이건 또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선거도 아니고 당내 경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부인들끼리는 그리고 정치인 부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요. 그러면서 뭐 돌아가면서 밥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삼다면은 김건희는 아마 진짜 끝장날 걸. 아니 뭐가 지금 당장 걸리냐면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한테 강연료로 100만 원인가 얼마를 줬대잖아요. 그거 다 걸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것도. 진짜 이걸로 이 정도 걸고 넘어지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최소 무기징역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다시도 말씀드립니다만 이명수 기자한테 강연료 쪼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기부 행위예요. 그렇죠.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뿐만 아닙니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자주 가던 고깃집이 있어요. 청계산 네. 밑에. 그 고깃집 주인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윤석열한테 그 정치자금 기부를 합니다. 후원금을 기부를 해요. 그거 다 뭐가 돼? 그럼 이거는 내 자주 가던 고깃집. 근데 고깃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썼어 또. 예. 그러니까 뭐야? 카드깡 했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고 겨우 10만 원, 총액이 10만 원. 더군다나 기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돈은 5만 원 상당인데 이거를 그걸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명태균 씨한테는 교통비로 5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참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적인 증거 없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지금 현재도 걸려요. 예,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판사가.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유죄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직접 증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그 공익제보자 조 씨의 진술이 직접 증거래, 유일한 직접 증거. 근데 이 조 씨가 진술했던 것들이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판사님이. 네.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인 이 조모 씨의 이야기가 증거가 안 되니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검사 측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목포를 내려갔을 때 수행을 받았다라든지 전주를 갔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봤었을 때 이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의 그 결제를 했을 때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는 걸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네요. 제가 진짜 방송하면 사실 감정이 잘 안 드러나는데 네. 오늘은 좀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어, 제일 어처구니 없는 대목이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직접 증거가 없는데 간접 증거들만 간접 증거라기도 하기도 뭐하고 그냥 정황만 있는 거잖아요. 정황만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정황만 가지고 유죄를 때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정황만 가지고 기소 막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소가 남발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정황만 가지고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정황만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돼야 되는데 글쎄 지금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느냐? 아니 당장 정황만 따지자면 국회의원 부인들 더군다나 같은 정치인 부인들이 있고 각자가 다 보면은 당장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먹은 건 다 자기가 내. 그러니까 김혜경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국회의원 부인이니까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겠지라고 오히려 손쉽게 생각을 가지는 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사들이 검사들의 눈치를 본 판결이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무죄를 때리려고 그러니 검찰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검찰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재명 대표 쪽에도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검찰의 눈치도 적당히 봐주는 체면도 살려주는 그런 판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썸네일 잡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사실은 걱정되는 게 네. 사실 벌금 150만 원 나온 게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타격은 직접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직접인 타격은 없죠. 근데 여기서 이 검사들이 판사님이 인정을 했었던 게 법카 유형 쪽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거의 90%뭐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음.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그래봤자 액수가 얼마냐고. 이게 진짜 과거에 성리학자들이 이가 뭐냐 기가 뭐냐 하면서 엄청 따지고 들잖아요. 네. 근데 김혜경 여사는 사실 진짜 이 10만 4천 원인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법권, 국가 형벌권이 발동이 되어야 할 문제인가? 이 정도는 굳이 사법권이 끼어들 부분이 아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최소한의 도덕에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잉된, 그러니까 왜 이게 그 기소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과잉 발동된 형벌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대표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고등학생이 그 봉사활동 간 것까지 해가지고 10시간을 갔네, 12시간을 갔네. 이게 30시간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따진다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검찰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 이거 지금 사실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나만 아는 그 수험생이 없을 거야, 아마. 우리 저기 진짜 지호 씨도 하나 물어볼게.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 했을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했죠. 봉사활동 보통 가면은 뭐 고아원을 간다든지 노인복지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가죠. 가서 봉사활동 얼마나 합니까? 이게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막 주변 친구들 보면 심지어는 안 가는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한 친구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해오는 그런 겁니다. 뭐 네. 특검 계층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뭐 명확한데 그렇죠. 과연 거기까지 국가 형벌권이 발동을 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야. 거기까지 과연 국가 형벌권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게 왜 그렇게 쪼잔한 문제까지 들어오지 말라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라고 그랬냐, 어라고 그랬냐, 이라고 그랬냐, 으라고 그랬냐? 이걸 디테일하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되게 희한한 쪽으로 너무 디테일하고 소소한데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면서 소소한 것 가지고 유무죄가 갈리는 민감한 거, 아니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무죄가 갈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라고 그러면은 아의 이오우가 있다 쳐요. 예. 근데 특별하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면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아라고 그러면은 유죄인데 으라고 그랬으면 무죄다. 아니면 어라고 그랬으면은 어라고 그랬으면 유죄인데 으라고 그래서 무죄다. 그러면 어하고 으하고 따지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이게 국가 형벌권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데다가 쓸데없는 상황까지 모두 국가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김혜경 여사 이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소 기각이 맞아요. 이런 것까지 갖고 들어오지 마. 그 저랑 한동훈이랑 재판했을 때 판결문 마지막에 항소심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까지 재판으로 끌고 올 사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재판으로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올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예.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법정으로 가져올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판사가 검찰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경우 검찰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었다.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검찰이 얼마나 곤란한 입장에 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요렇게 살짝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네.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항소심 가서 깨세요. 이 말이야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좀 기대해 볼 법한가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판결 성향을 보면 1심은 대체로 검찰의 요구를 많이 받아줘요. 근데 주로 항소심에서 많이 깨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건의 경우 1심은 검찰 편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거야. 근데 항소심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고참이 되고 나름 법조계 내에서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쳐내거든요. 그래서 대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1심 판사들이 이렇게 항소심한테 폭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 검사는 판사한테 떠넘기고 판사는 1심 판사는 항소심에, 항소심은 대법원에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피고인은 인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요새 같아서는 참 많이 후퇴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변호인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다죠? 예, 그 재판장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뒤에 계시고 아마 그 변호사님이 그 김칠중 변호사일 겁니다. 김칠중 변호사. 네, 김칠중 변호사님이 바로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나요? 그러니까 이제 25살에 이제 그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 많이 벌었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편안한 삶이나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그 윤석열의 정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김혜경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당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으면서 단지 이재명 옆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뭐 재판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더 설치겠는데요, 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쪼개기 재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따로, 그 다음에 또 공금유용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금유용 사건은 또 시작을 할 것이고 요거는 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끌고 넘어올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 사건이 참 웃기는 것이 검찰이 원래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기소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사건은 1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기소를 합니다. 그 기소를 한 이유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소 중지를 때려놔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 받은 게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배임으로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금 검찰에 들락날락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참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식으로 그러니까 판사식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정황만 보더라도 이 정황을 보면은 검찰의 과도한
불법적인 기소라는 게 너무나도 선명해지는데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황만 가지고 절대 판단 안 해. 근데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피고인의 벌을 줄 때는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공권력이나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은 정황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불법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김혜경 여사는 개인이잖아. 이래나 저래나. 네. 국가는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고. 근데 진짜 선배님 말씀처럼 이 김혜경 여사가 이 정황만으로 이렇게 벌금을 맞는 거는 되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또 있죠? 네, 내일 이제 이재명 내일. 대표 재판 1심이 있는데 저는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첨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 재판은 들어가지 못하나 그 상황이나 분위기는 제가 좀 전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일 선거법 소송 선고가 있잖아요. 예, 선거법입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분위기 보면. 분위기 보면 제가 요즘에 분위기를 보니까 예. 선거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어. 그 25일에 있는 그 위증교사 사건은 네. 되게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검사 측 같은 경우 25일 날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고 아마 그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도 그래요.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마 법원이 검찰 눈치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큰 손해를 빈다거나 정치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까지는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한 80만 원 선이 80만 되지 원. 않을까? 실제로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또. 그래요. 저쪽 당 애들이 해.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80만 원 나올 거라고. 80만 원 나올 것이다. 예, 그 얘기 했다가 한번 개박살이 났어 지금. 근데 저 역시 예. 그쯤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적당하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뭐 말할 수 있고 비빌 수 있고 검찰 눈치도 어느 정도 보면서 체면치레 해줄 수 있는 스스로 조율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나마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되게 열받잖아요. 판사가 이거 이따위야.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절충형으로 눈치를 보나 싶죠. 예. 그나마 지금 우리 힘이 세니까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검찰 눈치밖에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그 법원을 압박하고 뭐 생중계하라고 하는 이유도 왜 이재명 눈치까지 보냐? 우리 것만 봐. 이 말인 거야. 예, 참 이런 얘기하면 참 씁쓸하죠. 예. 그렇죠. 오늘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예, 법과 양심과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 예, 참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뵙겠군요. 예, 아마 다음 주 재판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검색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주말에 제가 쭉 리스트업 해 오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